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5월 15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좀뭐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을 비교를 하자면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는 양호했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 계속해서 오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오르면은, 어때요? 전고점까지 가죠. 예,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5,900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올라가면은 이제 6,00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6,000 부분이면은 이제 전고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런 악재가 없었습니다. 호재, 예, 그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완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 관세가 이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품목 관세 대상 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품목 과세 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미국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당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많은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근데 이번 달 경제 지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그 관세 부과를 한 4월 달에 대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잡혀가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이 올라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부담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최근에 분위기가 같은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보시면은 급락한 종목이 제법 보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지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더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이 오늘 반도체주에서 이제 많이 나왔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오후 들어서 뭐 하이닉스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아무튼 이제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조종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제 불안감, 관세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시가 빠진다라면은, 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세 문제가 완화되는 스탠스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뭐 한 여기 21선 근처까지 올지 뭐 61선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조정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정 시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아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빠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주가 올라가면은 이제 빠지는 게 조선주, 방산주,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도 이제 그랬고요. 뭐 변압기 막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주인데,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고 반도체주 빠지고 이러면은 걔네들이 항상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수급을 털어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막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반대로 그쪽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쪽이 빠지고 이 반도체 쪽이나 소외된 쪽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뭐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 근데 이게 뭐 아직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잖아요. 5일선도 이탈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빠질지 올라갈지 이거를 아직은 판단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조정이 오게 된다라면은 빠지긴 빠질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수급은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니라 며칠 뒤에 시장이 그냥 뭐 별일 없이 다시 올라온다. 또 기대감이 커진다 그러면 또 반도체주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조선 방산, 뭐 화장품, 변압기 뭐 이런 쪽이 변압기는 좀 물음표는 있는데 아무튼 이쪽이 좀 약할 거다. 그래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거는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시장이 조정이 온다라면은 어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차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섹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선이나 이제 방산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에 이제 관심을 좀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양호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HD 현대 쪽이 이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오션이라던가 이쪽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뭐 HJ중공업 뭐 그리고 엔진 그리고 뭐 세진중공업 뭐 이런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런데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빠지는 걸 봐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왠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단 125억이 나왔네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48억인데 125억이 나와서 이제 이런 건데 뭐 어찌됐든 이런 덜 오른 이런 중소형주 쪽에 조선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방산주도 최근에 이제 못 갔는데 특히 현대 로템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이라던가 그리고 뭐 변압기 쪽이라던가 그리고 최근 시장이 올라올 때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화장품 쪽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도 이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이제 막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온 쪽보다는 이제 좀 덜 올라온 쪽 그래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21선을 찍고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그런 종목이 많은데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요새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뭐가 갈 거냐? 일단은 이제 세계의 큰 수급이 산업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입니다. 근데 시장이 빠지면 아마도 반도체주들이 이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죽으면은 그럼 2차 전지가 올라올 건가? 2차 전지도 사실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뭐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꺼려지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약하고 2차 전지도 별로다면은 아마도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얘네는 미리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기존의 이 주도주, 조선, 방산, 뭐 변압기, 화장품, 자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보로노이가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제는 요새 노이즈가 좀 많았는데 일단 오늘 수급이 다시 들어온 것을 이제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주가 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알테오젠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D 파마텍이라던가 인벤티지랩, 올릭스, 자, 이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은 D&D 파마테는 계속해서 상승 유지, 올릭스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인벤티지럽은 이것도 많이 빠지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도 추이 아직도 상승 추이 잘 유지하고 있고, 코오롱 TC준도 이제 낙폭가대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21선까지 왔다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관심권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넥스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건데 제법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바이오주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옥스도 한번 관심권에 두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변곡점인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뭐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을 받겠죠. 예.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섹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만약에 조정장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조종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이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시원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금 뭐 관세 얘기들이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반도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트럼프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시장은 일단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이런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애들이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영역에 좀 와 있다. 화장품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이 되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러면은 오늘 내일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튀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주만 지나면은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대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인맥 관련된 종목은
한 2, 3주 전에 오면은 나가리 됩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뒤늦게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보게 되면은 정책주들도 실질적인 진짜 정책주들만 아마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기대감에 그냥 올랐던 애들은 또 슬슬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들 하시는 분들 아마 이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짧게 치는 이제 그런 매매만 하시고 진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거를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만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길게 보셔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아마도 뭐 원자력이라던가 AI라던가 뭐 조선이라던가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좀 어려웠던 그간 굉장히 이제 좋은 증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대응하시고요.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그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진 마시고요.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면은 좀 차익 실현도 좀 하시면서 비중을 좀 낮춰서 현금을 조금 더 높였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시장이 어렵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주시면은 우리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시장을 리드한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자, AI 이슈는 계속해서 됩니다. 자, AI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자, 필요하신 분만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